자, 늘 똑같은 취업 이야기 즐거우시죠? 신선하고 재미있고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늘 똑같은 이야기가 즐겁지는 않죠. 아, 지겹다고 제 발음이 좀 그랬나요? 네. 네, 저희는 아주 즐겁게 좀 다른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신상훈 장한대 외래 교수 그리고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모처럼 등산을 했는데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근육이 안 풀려서 너무 다리가 아프네요. 네, 5시간을 산행을 잘 하고 보내셨네요. 네. 네. 그래서 살이 자꾸 빠지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건강해지시고. 네, 대표님 뭐 하셨나요? 저는 그 대학원의 마지막 과정인 논문 그 계획서 발표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하고 일요일에 딱 되니까 긴장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푹 오랜만에 쉬었습니다. 좀 그 알겠습니다. 대표님 좀 놀기도 좀 하세요. 저 잘 놉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아닙니다. 강의하고 공부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분석을 잘하는 방법 두 분께서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자, 먼저 신상훈 교수님이 가져온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장면 대 짬뽕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네. 중국집 창업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그 자기 분석을 조금 더 한 주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지난주 사실 재밌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이 자장면과 짬뽕 이게 항상 그 고민거리 매일매일 하는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뭐 짬짜면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릇 하나만으로 용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니까 이 양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장면과 짬뽕을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나온 게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양비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분께 제가 먼저 아주 선문답 같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볼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각자 아름답다 혹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힘든 질문이네요.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난처해요. 네. 저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자신감 송성은 있어요. 씨는? 네, 저도 뭐 못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나진 않았지만 한발 빼는 느낌이네요, 약간. 못나진 않았지만 잘생기진 않았다는 수도 있어요. 예, 아름답진 않다. 네네. 자, 이정은 대표님은 어떻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자꾸, 왜요? 아니, 이분들이 네. 말을 돌려요. 분명히, 아니, 질문이 잘생기냐, 그거만 네. 했는데, 뭐 자꾸 뭐, 이게, 저렇게 하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거죠. 사람들. 저게 면접에서 네. 떨어지는 겁니다. 왜 묻는 질문이 너 밥 먹었냐고 했더니 커피 마셨어요. 라고 답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군요. 잘했어요. 네. 아주 자신감 있었고. 그래요. 네, 잘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네. 자, 잘생겼다 혹은 아름답다.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면 진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양비론의 핵심이 뭐냐면 어둠이 있다고 느끼는 건 동시에 뭐가 존재한다? 밝음이 존재한다. 또 한 가지 무겁다는 느낌을 가지면 가벼움을 가졌었기 때문에 무겁다는 느낌이 있다. 아름답다는 건 동시에 뭐가 존재한다? 추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추함,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이 양비론을 꺼냈던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추하지 말아야 할지,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야 할지 이거 연구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추하지 말아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디테일하게 또 나눠볼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주제는 자기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와 이 자기 분석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객관화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이 선생님 우리 면접을 볼 때 가장 상식적이지만 비언어적 평가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비언어적 평가를 사실 용모만으로 끝내는 거 맞잖아요. 용모와 태도로 평가를 합니다. 오케이. 태도가 하나 더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태도의 구체적인 적시 사례가 추하다는 사례로 이게 맞닥뜨려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최근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면접장에 들어올 때 너무 자신감이 없거나 너무 자신감이 과해서 면접관이 볼 때 자만심으로 불려질 때, 그러니까 인사하는 모습조차 그 상대방이 봤을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쭈삣쭈삣해서 아예 안 한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하다는 것은 비언어적 평가에서는 외모나 태도로. 그러면 추하다는 것은 이제 언어적 평가로 가면 어디에서 나오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가의 단계로 보면 되게 이제 우리 좋은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말을 받았을 때 실망감, 혹시 송상은 우리 MC께서는 그런 실망감 받아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실망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바른말 고운말만 쓸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사실 여러 가지로 속어도 그렇습니다. 쓰고 비속어도 쓰고. 아니요, 비속어는 안 쓰는데요. 네. 그냥 말이 발음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부정확할 때도 많고. 아니 그거는 이제 네네. 전문 방송인으로 봤기 때문에 실망감 아닐까요 혹시? 그냥 그럴 수도 살아있는 있죠. 뭐. 예, 예. 근데 뭐 저는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층에서는 말을 전체적으로 주어 서술어를 갖춰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말을 잘 구사하는 친구조차 별로 없더라고요. 예. 재고원의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후배들이? 최근에 예, 그렇죠. 방송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군다나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 이 언어 능력에서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고군분투요? 예. 고군분투 안 하고 그냥 좀 말을 아하. 막 하고 좀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좀 짧게 하고. 예. 네. 그런 건 좀 문제입니다. 두 분의 사례도 이제 이렇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요? 이게 이제 상대를 적정한 상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대는 물론이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그 또래들이 쓰는 이제 속어들을 이렇게 면접장에 써서 면접관이 과연 이게 사실 저 사람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정은 선생님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줄 수 있나요 여기에는? 면접 봤을 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면접 볼 때 친구들이 이게 본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면접관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6개월 인턴십 후에 정규직 전환 면접이었는데, 이 친구가 별로 표정이 내내 안 좋고 면접관의 말마다 다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현재 본인이 이 태도가 면접을 보고자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정규직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그 친구 역시 인턴십을 한 이후에 정규직이 전환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과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면접관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치 진행자처럼 돼버렸는데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저희 지금 다 긴장하면서 계속 대답하고 있었어요. 막 숨이 막혀가지고. 아니 예.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거를 흐름을 이어가려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만 예, 진행해 주세요. 이제 넘길게요. 예, 예. 이제 네.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자기 분석을 잘하는 방법을 더 배워온다고 해서 말이죠.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연결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조금 이제 실수를 만회하는 학습을 가려면 이제 대면, 그러니까 대화 이게 이제 대한다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대할 거냐? 상대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꼭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먼저 계층화가 되어 있는 선배나 윗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는 것으로 이건 하나의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좀 객관적인 거라면 이제 MBTI 검사나 직업선호도 검사 이런 검사 툴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그렇군요. 직업 테스트 제가 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도 했었거든요. 배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심리 검사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이거는- 직업, 네. 이정은 선생님이 그 부분에 예, 심리 검사하고 그런 거 뭐 도움이 되죠? MBTI라던가 스트롱이라던가 직업 흥미 검사, 다중 지능 검사, 가장 네. 쉽게는 디스크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있고요. 네. 보통 대학교에서는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는 이러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직업의 선호도라던가 혹은 본인이 입사한 이유라던가 면접 때 나올 수 있는 행동 분류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하게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 심리 검사보다 저는 건강 검진이 지금 먼저 필요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고. 근데 빨리 해보세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자기 분석이라는 게 물론 뭐 일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생활 하려면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기 분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으로서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관 역시 본인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왜 본인에 대한 질문인데 본인이 답변을 못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듯이 네네.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면접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면접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실제 신입사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자, 이 친구는 면접을 이제 치를 때 가장 높은 점수로 신입
사원 중에 그 인사팀에 배치가 된 친구인데요. 네네. 이 친구는 2011년도 상반기에 입사를 했고 2011년도 하반기에 입사가 진행이 되면서 인사팀의 막내다 보니까 스텝으로서 이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채용이 끝난 다음에 외부 면접관, 내부 면접관 그리고 스텝 모두가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 신입사원이 제 앞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 친구의 직속 상사가 이 친구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재권 씨라면 재권 씨 이번에 이 일 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게 몇 번 진행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재권 씨 요즘 나 많이 힘든 거 알죠? 나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MC분들 혹은 교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뭐 상사잖아요. 네.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재권 씨는요? 재권 MC는요? 저도 좀 힘들어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예, 저도 네. 힘드니까 각자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교수님은요? 당연히 상식적이겠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실제 강의를 하다가 물어봤더니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피차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거나 재권 씨처럼 대답한 거네요. 제가 또 그런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네, 제가.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답변을 생각이 있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답변이 많겠지만 예 알겠습니다라고 것보다 더 좋은 답변은 내가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섭섭하게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저는 조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질문 자체가 개방형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상사가 야, 나 요즘 바쁜 거 안 보여? 일 똑바로 못해? 라고 했다면 네.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로 끝나야겠지만 잘 모르고 있다면 물어봤다면 상사는 답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대단히 막 중요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제 구직자의 그 숨겨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네. 그 면접 기술도 이렇게 날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보통 그 친구의 자기 분석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그 친구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구직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다양한 과거의 경험을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나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습 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면접관에게는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과장되게 어필을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이미 객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 면접에 들어올 때 너무 자신감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로 하여금 면접관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면접장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올 때부터 턱이 이렇게 들려 있고 걸음걸이가 거의 팔자걸음에 너무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면접관에게 어떤 파일을 건네는 겁니다. 그 파일을 보니까 그 친구의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회사와 아르바이트, 부서장이라던가 팀장이라던가 사장님에게 약 50여 장의 추천사를 받아온 겁니다. 네. 근데 이 친구에게 중요했던 거는 어떤 과정에서의 포트폴리오였지 이 친구를 뽑아야 된다라는 지장이 찍혀 있는 추천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면접이 끝나자마자 면접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한 이야기가 저 친구는 정말 나중에 노조 회장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과장되지 않게 좀 자신감을 이렇게 살짝
살짝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 입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입사 후에 뭐 제2의 사춘기 같은 것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상훈 대표님 어떻게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분석은 이제 객관화돼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자기 분석이 선행되어야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롱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기 분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밀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정원 대표께서 오늘 키워드를 좀 딱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주시죠. 네, 다양한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추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완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아주 즐거운 대화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는 취업 이야기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신상훈 교수, 이정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